보니까 기회가 많이 없다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 돌이켜 보니까 부동산 투자 기회뿐만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았습니까? 굉장히 많았고 제가 그거를 이 방송에서 한번 쭉 읊어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놓쳤던 그런 기회들을 한번 잘 되짚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아 이제 부동산 끝난 거 아니냐,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2004년도부터 들었거든요. 2004년도부터. 그럼 벌써 18년이 넘은 얘기인데, 네. 2004년도 때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벌 기회는 없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벌써 18년 동안 저는 꾸준히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좋은 기회들을 발견했고, 실제로 저도 투자를 했고 또 회원분들한테 또 권유를 해서 다 성공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들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2004년도였거든요. 2004년도인데 그때는 네. 이제 저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2002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막연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 3년 동안 이제 종잣돈 한 1억을 정도 모았거든요. 오, 3천만 그때는. 원씩. 네, 근데 한 달에 한 200씩 정도 저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이제 김밥만 먹으면 1,000원짜리, 그때는 당시에 김밥 천국에 1,000원짜리 김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먹어가면서. 대표님도 그런 식이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구두도 이제 거의 1년에 한 켤레로 1년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잣돈을 모아서 2004년도에 이제 뭘 할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파트 사기에는 좀 그때도 3, 4억대였거든요. 서울 시내 아파트들이. 그래서 예. 1억으로 사기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빌라들. 그래서 목동의 빌라가, 근데 빌라가 너무 왜냐면 그때 9호선이 뚫리기 전이었는데, 그 염창역 쪽으로 9호선이 뚫리기 전이었는데, 목동의 빌라들이 너무 싼 거예요. 심지어 빌라 판매합니다 이렇게 전봇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네. 근데 전화해보면 8천만 원, 9천만 원. 근데 전세는 한 7천만 원. 그러니까 한 1천만 원만 있으면은 한 1억으로 한 10채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 9호선 뚫리고 하면은 이렇게 쌀 건 아닌데, 왜냐면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3억대 아파트들이 한 5억대로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근데 빌라는 그대로인 거예요. 예전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하철 뚫리고 하면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나 다른 게 은평 뉴타운이나 마천 뉴타운 쪽이 이제 뉴타운 얘기가 돌면서 그런 쪽 빌라들이 막 오르더라고요. 마천 뉴타운이라든가. 이렇게 뉴타운이 좀 개발이 되면 빌라도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동 쪽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빌라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1억으로 10채를 살까 하다가 한 채밖에 못 샀어요, 결국은. 10개까지 생각했다가. 예.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막상 하려니까 쫄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니까 집 하나는 있어야겠다 해서 빌라 하나 사보자 그래서 1억 2천에 그거를 샀거든요. 1억 2천에. 근데 네. 정말 그러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이게 막 2억 8천 이렇게 막 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정말 운이 좋게도 그쪽이 목동에 이제 빌라가 뉴타운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제 9호선도 이제 뚫릴 예정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빌라도 잘 사니까 돈이 되네. 이제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눈이 번쩍 뜨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딜 봤냐면 이제 목동 쪽은 이미 많이 올라서 못 사는 거예요. 네. 왜냐면 1억 2천에 봤던 것들이 다 2억 3억 가까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때 눈여겨봤던데 이제 부천, 그래서 고강 뉴타운. 바깥으로 나갔네요. 네네, 아무래도. 근데 그 부천도 고강 뉴타운도 보면은 보니까 매매가가 9천이었는데 전세가 한 7천, 8천 이렇게 냈기 때문에 거기도 한 1,000만 원, 2천만 원만 사겠더라고요. 근데 고강동도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 노후도가 굉장히 이렇게 엄청나게 노후도가 이제 충족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뉴타운의 가장 제일 요소는 노후도였거든요, 노후도. 근데 노후도가 충족이 될 것 같고 왠지 여기도 뉴타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과감히 매입을 했죠. 거기도 이제 전세 끼고. 그래서 전세가 그때 아마 7,500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7,500이고 전세가 4,000이어서 3,500만 원만 들고 이제 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이제 저희 그 여자친구, 그러니까 현재 와이프입니다. 현재 와이프 명의로 샀어요. 근데 그때 그걸 제가 왜 와이프로 샀냐면, 혼인 전에 각각 1주택씩 갖고 있으면은 혼인하고 나서 5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혼인정 1가구 2주택. 지금은 요새 이게 많이 보편화돼 있는데 2004년도만 해도 그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각 혼인 전에 이걸 사놓자. 그래서 그 와이프가 이제 혼수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 돈으로 혼수자금 우리 그런 거 가구 같은 거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거 집 하나 사놓자. 네. 대표님도 그런 시기가 있었군요. 그럼요. 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산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강동이, 부천 뉴타운이 이제 원중 소사 고강 뉴타운에서 뉴타운 발표가 나면서 이게 1억 2천까지 확 뛰어버린 거예요. 1억 3천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재미를 봤죠. 그리고 여긴 또 비과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이 벌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던 데가 인천 쪽도 빌라들도 막 4,300 막 이렇게 정말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가보면 그때 인천에 있는 그 부평 삼산동 쪽에 빌라를 사려고 갔는데 그게 4,300만 원이었고 전세가 3천만 원이었는데 3,500으로 올려받는 그런 거였는데, 그 4인 가족이 살았어요. 4인 가족이. 그 고등학생인
수험생은.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되게 어렸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뭐 28, 8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집을 산다고 갔으니까 부동산에서도 얼마나 웃겼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리고 집주인도 보니까 이미 그때 제 나이보다 더 많으셨던 분들이고 그 고등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세가 3,500인데 근데 그 빌라가 4,300밖에 안 하는데 800만 원만 주면 살 텐데 왜 안 사지?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전세를 사시는 거를 택했고 저는 그걸 샀는데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도 다 1년 있다가 한 6, 7천으로 다 올랐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빌라로 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디 투자했냐면 망원동 있지 않습니까? 망원동. 거기도 빌라 파시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도 1억 5천만 원에 빌라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세가 9천이면 한 6천만 원만 있으면 했는데 거기도 한강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한 2억 5천, 2억 6천대로 이렇게 팍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빌라도 돈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또 처분했는데 언제 처분했냐면 용산 참사 직전에 지분이 어땠냐면 평당 1억이 넘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평당 1억은 아닌 것 같아. 땅 지분 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고평가돼 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용산 참사가 나면서 뉴타운이 전면 이제 해제되거나 축소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빌라는 좀 털고 나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좀 이제 처분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때 이제 돈이 묶였던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빌라 투자로 돈 많이 버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그거 묶이신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결국 망하신 분들도 제가 여러 봤거든요. 그 무리하게 투자하시다가. 그래서 이건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또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 욕심 안 내고 그냥 좀 빠져나왔던 게 그때 좀 잘했던 것 같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 시장으로 해서 거의 한 10억 정도 제가 목돈을 좀 마련했던 거예요. 20대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30대 초반. 초반까지? 30대 초반. 그럼 그게 몇 년? 한 4년? 4, 5년 만에 10억이 딱 빌라로만? 네네. 그 대단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본인이? 근데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1달러, 제 투자 1달러이 되는 거예요. 2004년도부터 그러니까 팔기까지는 한 2007, 8년도에 파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요 단계에 제가 매입을 구출을 했던 거. 10억 세팅하는 1단계는 스텝 1. 그렇죠. 네, 스텝 1. 그래서 저는 이제 빌라로 이제 먼저 시작을 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들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그 소형 아파트들이 이제 조금씩 오르기 있던 시기였어요. 소형 아파트들. 2010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에 이제 더블 DB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2008년도에 이렇게 꺾였다가 2010년도에 약간 반등하는 시기였거든요. 반등. 그래서 그때 부동산 투자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산을 필두로 해서 이 지방 아파트들은 오히려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봤던 데가 분당 구미동의 무지개 아파트라고 12단지. 여기가 그때 매매가 2억이었는데 전세가가 1억 2천이었기 때문에 한 8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했던데요. 근데 이런 데나 또 오산 주공, 우남 주공 5단지 이런 데도 1억 6,400에 매매가고 1억 전세가 1억 3천이었기 때문에 한 3,600 정도 갭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이고. 그런 데는 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런 데도 이제 오를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해서 이런 데도 이제 투자를 했던 거죠. 동해시 대동 아파트도 그때 매매가가 5,500이었어요. 5,500에서 이건 두 채. 동해. 갑자기 왜 동해예요? 그냥 여기도 이제 뭐 괜찮은 데 있나 찾아보다가 좀 싼 아파트가 있어서 근데 여기가 월세가 500에 그때 40만 원인가 그래서 이거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걸 빨먹었다. 안 그래도 이걸 썼는데 2008년도부터는 제가 어디 투자했냐면 2008년도부터는 이제 부동산이 많이 꺾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 전에 2008년도에 제가 오피스텔 그때부터 투자를 한 거예요. 2008년부터? 예.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을 어딜 봤냐면 등촌역에 있는데 그 우림필류라는 오피스텔이 있었고 가양동 이스타빌이라는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데가 매매가가 8,400. 그 다음에 월세가 500에 50 정도 됐었어요. 근데 네, 괜찮았어요. 8,400. 네. 근데 그리고 저는 다 1억 2, 3천 내 털고 이것도 팔고 나온 거예요. 이 오피스텔이 500에 50이면 사실은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가양동 쪽이 그 9호선이 뚫리는 지역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도 올랐고 심지어 빌라도 올랐는데 오피스텔은 그대로인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잖아요. 근데 임대 수익률도 괜찮네? 그러면 이거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거의 분양가, 이게 근데 거의 8,400이 거의 분양가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분양가로 하고 나서 하나도 안 올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딱 이제 산 거죠. 또 고잔동에 IGB 1이라는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매매가가 6,500. 근데 전세가 5,500.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있으면 샀어요. 네. 그리고 월세가 500에 50. 그러니까 수익률이 10%가 넘는 거예요.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수익률이 10%가 넘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샀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 1억 2천, 2, 3천씩 올랐던. OP가. 월세는 덤이었어요. 월세는 덤이고. 왜냐면 50만 원씩 600이면, 1년에 600이면 3년이면 1,800이거든요. 무시 못하는 금액이에요. 거기다가 매매 차익까지 다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스텔도 잘만 하면은 괜찮다는 얘기인 게 그렇게 제가 이미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OP는 원룸, 투룸 이런 거였어요? 저는 원룸 거의. 원룸. 네, 원룸. 왜냐면 원룸이 그냥 월세 받기가 괜찮더라고요. 500에 50이나 뭐 50만 원. 근데 지금 요즘 투룸 쓰름이 많이 오르겠는데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긴 할 건데 네. 요새 왜 안 오르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투자로 봤을 때는 오피스텔도 그 당시에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10년도부터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아파트로 해서 또 나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소형 아파트로 이제 재미를 봤는데 이게 막 정말 이렇게 크게 불어난 건 않았지만 이게 갭 투자의 단점 뭐냐면 한 몇천 벌리 몇천 버는 거예요, 몇천. 몇천씩만 벌어도 엄청난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뒤에 나오는 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래요. 대표님 2000년대 초반에 네네.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지금이야 뭐 예. 유튜브다, 책이다, 뭐 네네.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이런 게 많은데 네네.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정보의 지금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선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기본 원칙이나 진리는 간결한데 그거를 정보를 통해서 얻으려면 얻을 수가 없고요. 이거는 계속 그 유추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이. 통찰. 생각. 우리가 그 주전자에 물 끓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주전자 물 끓을 때 이게 들썩들썩 하는 거를 보고 운동 에너지를 발견한 것처럼 사실 그 전에도 그걸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이 증기 에너지로 인해서 이게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게 대단한 거잖아요. 통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책을 통해서도 물론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많지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추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몰입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투자 물건을 발굴할 수 있을까? 항상 이 머릿속에 생각을 두고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자료나 이런 걸 이렇게 네. 데이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왜 안 네. 올랐을까? 뭐 이렇게.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해요. 저는 그렇다고. 그다음에 실제로 임장을 가보고 여기는 왜 딴 데보다 더 싸지? 의문을 갖고. 여기는 왜 생각보다 비싸지? 여기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왜 홍대 상권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왜 신촌은 상권은 자꾸 죽어가지? 이 자꾸 관찰하는 거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보게 되면 그 정보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듣는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통찰력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를 볼 필요도 없고요. 네. 소형 아파트까지 왔어요. 네네, 소형 아파트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1달러인 거고, 이제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